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야의 뉴스, 오늘도 조용한 밤을 깨우는 묵직한 이야기로 인사드립니다. 혹시 자막이 필요하신 분은 화면 오른쪽 위 CC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저희는 한미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 기술자 약 300여 명이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집단 구금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공동으로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에서 기술 지원과 교육을 담당하던 인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들을 불법 체류자로 간주하며 열악한 구금시설에 쇠사슬을 채운 채 수감했습니다. 범죄자처럼 취급받은 이들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이 수십조 원을 투자해 파견한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자들이었습니다. 미국은 법대로 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 한미 간 신뢰를 흔드는 외교적 결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뒤늦게 영사 조력과 법률 지원에 나섰지만 국민들은 왜 미리 대비하지 못했는가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했고 시민단체는 정부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오늘 심야의 뉴스는 묻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준 것은 기술과 돈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돌려준 것은 쇠사슬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동맹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자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은 이들이 실제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를 들여다볼 때 더욱 선명해집니다. 1. 인권의 경계선.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한국 기술자들이 겪은 현실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선 인권의 경계선에 서 있는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구금된 기술자들은 한 방에 80명씩 수용되는 열악한 환경에 놓였습니다. 벌레가 들끓는 공간, 제대로 된 침구도 없이 바닥에 누워야 했던 밤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만 제공되었고 물조차 자유롭게 마실 수 없었던 구금시설의 현실은 이들이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는 점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샤워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환경은 이들이 겪은 모욕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감찰 보고서에 따르면 샤워실 바닥에는 대변과 침, 음모가 섞인 고인물이 있었고 환기구에는 곰팡이가 퍼져 있었으며 온수 공급은 끊긴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씻을 수 없었고 위생은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이민당국은 이들을 쇠사슬에 묶어 이동시켰습니다. 손목과 발목, 그리고 허리를 연결한 금속 족쇄는 범죄자에게나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대한민국의 기술을 대표해 미국 산업 현장에 파견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일부 구금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이송되었고 현지에서 의료 지원을 받는 동안에도 신분 확인과 감시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단지 단기 비자로 입국해 미국의 산업 현장에서 기술을 전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측은 경미한 이민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과연 경미한 사안입니까? 기술자에게 쇠사슬을 채우고 벌레가 들끓는 방에 가두며 씻지도 못하게 만든 것이 법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사건은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 인권의 본질을 되묻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 간 협력의 이름 아래 파견된 인력이 이처럼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는다면 그 협력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심야의 뉴스는 오늘 이들의 고통을 조명하며 묻습니다. 법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 법이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가 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경계를 되짚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술자에 대한 모욕이며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입니다. 2. 석방과 귀국. 구금된 한국 기술자들 가운데 일부는 석방되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미국 이민당국은 총 316명을 풀어주었고 이들은 조지아주 애틀랜타 공항에서 전세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기술자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피로,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귀국한 것이 아니라 굴욕과 모욕의 시간을 견뎌낸 뒤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공항에서 가족과 재회한 순간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잘 돌아왔어라는 짧은 인사 속에는 그동안의 고통과 분노, 그리고 안타까움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귀국은 끝이 아닙니다. 미국 이민당국은 석방된 기술자들에게 향후 5년간 미국 입국 금지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귀국이 아니라 향후 경력과 국제활동에 중대한 제약을 남기는 결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전세기를 마련하고 외교부와 노동부가 법률 지원과 영사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방치했는가라는 비판이 여전히 거셉니다. 기술자들은 귀국 후에도 심리적 충격과 사회적 낙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을 대표해 미국 산업 현장에서 헌신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번 귀국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외교적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묻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심야의 뉴스는 이 장면을 통해 국민의 자존심과 기술자의 명예를 되새깁니다. 우리는 이들을 단순히 귀국자로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기술과 헌신을 몸소 증명한 이들이며 그 대우는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이들이 돌아온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굴욕을 견디고 돌아온 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사회적 응답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존엄과 국가의 품격입니다. 3. 외교적 균열. 이번 사태는 단순한 구금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 외교의 민낯을 드러낸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 이민당국은 법대로 했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단기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노동활동을 한 것은 이민법 위반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법의 적용 방식은 동맹국 국민에게 가해진 굴욕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사건 발생 후 뒤늦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외교부는 영사 조력과 법률 지원을 제공했고 노동부는 귀국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왜 사전에 대비하지 못했는가? 왜 미국과의 협의가 없었는가? 왜 기술자를 보호하지 못했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했고 시민단체는 정부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긴급 질의가 이어졌고 야당은 정부의 외교 무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 사건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인 사회는 불안에 떨었고 일본과 유럽 기업들도 자국 기술자들의 안전을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지아주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은 이민법 적용의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이민법 문제가 아니라 기술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미국은 이를 필요로 하면서도 자국 내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발언을 통해 미국에는 배터리 기술을 제대로 아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한국 기술자 일부를 남겨 미국인을 훈련시키는 방식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술자 전면 철수보다는 핵심 인력을 남겨 기술을 이전받겠다는 전략적 제안으로 해석됩니다. 즉, 미국은 기술은 필요하지만 그 기술을 구현할 인력이 없다는 현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한국 기술자들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입니다.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유화 제스처가 아니라 기술 이전과 인력 통제라는 미국의 산업 전략이 반영된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기술을 요구하고 인력을 통제하며 굴욕을 감내하라는 메시지. 그것이 과연 협력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보여준 대응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기술자들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동안 국가의 보호는 너무 늦게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수십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기술을 전수했고 인력을 파견했습니다.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구금과 족쇄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외교의 본질을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맹이란 무엇입니까? 신뢰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국민을 지키는 국가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은 단순한 외교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품격을 시험하는 순간입니다. 4. 국민의 분노와 질문. 이 사건은 단순한 행정 절차나 외교적 실수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모욕이며 기술자들의 헌신을 외면한 배신이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수십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들의 산업을 위해 기술을 전수했고 인력을 파견해 현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쇠사슬과 구금이었습니다.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술자들이 구금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죄자처럼 취급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국가는 충분히 빠르게, 충분히 강하게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동맹이란 무엇입니까? 신뢰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국민을 지키는 국가란 무엇입니까? 기술은 국력입니다. 그 기술을 지닌 사람은 국가의 자산입니다. 그 자산이 외국에서 모욕당했을 때 국가는 그 명예를 되찾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이 어떤 외교적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묻는 시험대입니다. 우리가 침묵한다면 다음엔 또 다른 기술자, 또 다른 국민이 같은 굴욕을 겪게 될 것입니다. 심야의 뉴스는 오늘 이 사건을 단순한 뉴스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기록되어야 할 분노이며 되새겨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는 기술을 수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은 대한민국의 얼굴이었고 그 얼굴이 쇠사슬에 묶여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굴욕을 잊을 것인가 아니면 기억하고 행동할 것인가. 심야의 뉴스는 묻습니다. 우리는 어떤 국가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국민입니까? 심야의 뉴스는 오늘 이 질문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이 다음 시대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늦은 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심야의 뉴스는 언제든 조용한 밤을 깨우는 묵직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